안녕하세요, 산자다입니다. 오늘 소개할 팀은요, 바로 메이플 스토리의 국가라고 불려지는 단풍의 나라이자 또 다른 월드컵 개최국인 캐나다입니다. 사실 이 팀의 나라는 아이스하키, 야구 등의 다른 스포츠로 유명하지 축구와는 거리가 멀었고, 그러다 보니 2022년 이전까지 월드컵 본선 진출은 단 1회에 그쳤는데요. 그러나 2022 카타르 월드컵 북중미 최종 예선에서 8승 3무 2패로 무려 강호 미국과 멕시코를 제치고 1위로 본선 진출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루었는데요. 게다가 최근 열린 2024 코파 아메리카에서는 4강에 이르는 업적까지 달성하는 축구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는 그들입니다. 이 팀의 감독은 한때 대한민국과 링크가 나기도 했던 미국 국적의 제시마 씨인데요. 한때 레드불 작전프로포 시절 황희찬, 일링 홀란, 소버슬라이, 세슈코 등의 걸출한 선수들을 지휘하기도 했던 그는 이후 RB 라이프치히, 리즈 유나이티드 등 우리에게도 익숙한 팀들의 지휘봉을 잡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리즈에서 부진 끝에 경질을 당하며 그의 커리어의 위기가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대표팀 포함 여러 팀 등과 링크가 난 끝에 결국 2024년 5월 캐나다 국가대표팀의 지휘봉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그는 부진은 일시적이라는 것이라고 외치듯 2024 코파 아메리카 4강, 2025 월드컵 8강을 달성하며 월드컵을 앞두고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마치가 지휘하는 캐나다의 스쿼드는 어떻게 구성될까요? 마치 감독은 주로 투톱 형태의 공격수를 배치하는데요. 그 자리에 나설 주인공들은 유벤투스 소속의 조나선 데이비드와 비아레알 소속의 타니 올로아시입니다. 뛰어난 위치 선정을 이용한 침투와 순도 높은 골 결정력이 장점이, 그래서 유럽 무대에서 이번 시즌을 제외하고 전부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캐나다의 보물이기도 한 데이비드. 다만 지난 월드컵에서는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했지만 점점 기량이 만개하는 만큼 이번 대회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가 큽니다. 188cm의 큰 키와 우람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몸싸움, 그리고 강력한 킥력이 장점인 올로아시, 게다가 미네소타 유나이티드에서 반 시즌 동안 29경기 12골을 넣었을 정도로 좋은 폼을 보여 이번 시즌을 앞두고 비아레알에 이적하며 유럽 무대 입성에 성공했는데요. 게다가 그 폼을 높게다 캐나다 대표팀에서도 2024년 11경기, 2025년 10경기에 출장할 정도로 자리매김을 단단히 해 이번 대회에서도 주전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 유력합니다. 우측면 미드필더로 나설 선수는 올로아시와 한솥밥을 먹는 비아레알 소속의 테이존 뷰캐넌입니다.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 순간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드리블이 장점인 그는 삼성 라이온즈의 웨이스 외국인 투수 뷰캐넌과 같은 성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윙어, 우측 풀백 등의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그에게 이번 대회에서 많이 기용될 것이 필요합니다. 좌측면 미드필더 자리를 두고 두 명의 선수가 경쟁할 것이 예상되는데요. 그 주인공들은 LAFC 소속의 제이콥 샤펠버그와 노리치 시티 소속의 알리 아흐메드입니다. 올해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적해 조만간 손흥민과 호흡을 맞출 것이 기대되는 샤펠버그는 드리블을 이용한 돌파와 날카로운 킥을 이용한 크로스가 장점인 선수인데요. 이미 캐나다 대표팀에서는 31경기에 나선 만큼 주축이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이 유력합니다.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잉글랜드 무대로 옮긴 아흐메드는 순간적인 센스와 드리블, 날카로운 연계 능력이 장점인 선수인데요. 게다가 지난해에는 밴쿠버 화이트캡스 소속으로 12점을 올리며 팀이 북중미 챔피언스리그, MLS컵 준우승 등의 역대급 성적을 내는데 1.5점으로 폼이 좋아 노리치 시티에서도 폼을 이어간다면 이번 대회에서 모습을 드러낼 확률이 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자리는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이 예상되는데요. 우측에는 사소올로 소속의 이스마엘 코네와 LAFC 소속의 마티엘 슈아니에르, 좌측에는 안드레오테 소속의 나탕 살리바와 FC 포르투 소속의 스테프 디스타키오가 그 주인공들입니다. 와포드 시절 저와 사진을 같이 찍었던 코네는 우수한 발재간으로 중원을 휩쓰는 스타일인데요. 게다가 킥도 좋아 이따금씩 중거리골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아마 대회에서 나선다면 주로 공격적이거나 연결골의 역할을 부여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흥민의 LAFC 소속 첫 어시스트의 주인공이기도 한 슈아니에르는 조율적인 움직임 및 침투, 날카로운 킥이 장점인 선수인데요. 그래서 이따금씩 프리키커를 지정받기도 하는 그는 이번 대회에서 나선다면 코네처럼 주로 공격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 유력합니다. 아스날의 살리바와 같은 성을 가진 살리바는 활동량이 우수하고 연계 능력이 좋은 박스투박스 유형의 미드필더인데요. 게다가 발재간도 좋아 중원의 몬스터라고도 불리는 그인데 이번 대회에서도 그가 나선다면 중원을 휘저을 것이 예상됩니다. 우수한 킥과 뛰어난 지능으로 보여주는 중원 조율 능력, 그리고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며 캐나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유스타키오, 게다가 부주장이기도 해 어쩌면 모습을 안 드러낼 수 없는 그인데 2021-22 시즌 7골을 터뜨릴 만큼 득점 능력도 가지고 있어 이번 대회에서 공수 양면으로 좋은 활약을 펼칠 것이 유력합니다. 중앙 수비수로 나서서 캐나다의 벽을 쌓을 두 선수들은 우측에는 덴더로 소속의 리크 푸제롤, 좌측에는 레인저스 소속의 데리 코르넬리우스가 될 것입니다. 05년생으로 캐나다의 초신성인 그 푸제롤은 뛰어난 축구지능과 태클, 인터셉트, 뒷공간 커버 등 수비 능력이 우수한 선수인데요. 게다가 후방 연계 능력도 우수해 현대축구에 걸맞은 수비수라고 할 수 있는 그는 2023년에 18살의 나이로 캐나다 대표팀에 데뷔하며 주목을 받으며 세간의 관심을 받았는데 지난해에는 무려 9경기에 나서며 이제는 캐나다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분위기에 이번 대회에서 분명히 주목받을 만한 영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발 센터백이기도 한 코르넬리우스는 그 왼발을 이용한 킥과 188cm의 큰 키를 이용한 강력한 공중볼 병합,
그리고 인터셉트가 우수한 수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캐나다 대표팀에서도 40경기에 나선 선배이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 드 포제로가 함께 파트너를 이루며 여러모로 수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측 풀백으로 나설 부동의 선수는 셀틱 소속의 앨리스 데어 존스턴입니다. 태클, 판단 능력 등 수비 능력이 뛰어난 전형적인 클래식 유형의 풀백이라고 할 수 있는 존스턴은 부상도 잘 안 당해 철광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게다가 벌써 캐나다 대표팀 소속으로 56경기에 나설 정도로, 심지어 지난 월드컵과 코파 아메리카에 나설 정도로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지만 철광왕이라는 별명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시즌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이겠네요. 만에 하나 그 햄스트링 부상으로 출전이 어렵다면 그 자리에는 하이드코 스플리트 소속의 니코 시거가 나설 것입니다. 뛰어난 인터셉트과 발재간이 장점인 시거는 원래 수비형 미드필더인데요. 하지만 캐나다 대표팀에서는 요 근래 존스턴을 대체 우측 풀백으로 나서는 일이 잦아 이번 대회에서 비슷한 상황이면 우측 풀백으로 나설 것이 유력합니다. 좌측 풀백에는 캐나다 축구 최고의 아웃풋 바이에른 뮌헨 소속의 알폰소 데이비스가 나설 것입니다. 한때 시속 36.51km를 기록할 정도로 무지하게 빠른 스피드와 저돌적인 드리블, 그리고 태클과 커버 등 윙어 출신답지 않은 수비 능력이 장점인 게다가 앞서 언급했듯이 윙어로 나설 수 있어 여러모로 전술적인 장점도 있는데, 문제는 2025년 3월에 당한 십자인대 부상, 이 때문에 한동안 캐나다 대표팀에 소집을 할 수 없었지만 만약 문제가 없다면 그의 조국에서 개최되는 월드컵에 다시 한 번 더 캐나다 영웅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윙어로 뛸 수도 있으니 참고. 그러나 만에 하나 데이비스가 나오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는 토론토 소속의 리치 라레이아가 나설 것이 유력합니다. 빠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가 장점인 그는 데이비스에 가려져서 그렇지 대표팀 소속으로 71경기에 나설 정도로 이제는 센츄리 클럽을 목표로 하는 주축 중의 주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비스가 나오지 못하거나 윙어 등의 탑 포지션으로 뛸 경우 그가 분명히 기용될 것입니다. 지난 월드컵에서 골문을 지킨 밀란 보레안이 물러난 이후 캐나다의 골문을 지킬 수문장의 자리를 두고 경쟁이 펼쳐져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주 주인공은 포틀랜드 팀버스 소속의 막심 크레포와 미네소타 소속의 데인 세인트 클레어입니다. 108cm, 골키퍼치고 작은 키이지만 이를 커버하는 빠른 반사신경과 우수한 판단력을 가진 크레포, 게다가 PK 석방 능력도 우수해 분명히 토너먼트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조국에서 열릴 월드컵에서 주전 수문장 자리를 맡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단점은 결국 신체적 한계인지 부족한 공중볼 처리 능력이라고 할 수 있지만요. 정호영과 한솥밥을 먹기도 했던 세인트 클레어는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반사신경과 판단력, 심지어 발미도 좋은 수준급의 골키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크레포보다 좀 더 그의 조국에서 열릴 월드컵에서 주전 수문장 장갑을 필 확률이 높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근히 실수를 하는 등 안정감 면에서는 크레포보다 떨어져 분명히 경쟁자이면은 이견이 없을 것이고요. 이번 대회에서 마치 감독은 주로 4-4-2 포메이션을 펼칠 것이 유력한데요. 그도 그럴 것이 최근 캐나다 대표팀에서 쓰는 포메이션이기도 했고 그가 감독 커리어 내내 주로 펼쳤던 포메이션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개인 프레싱, 즉 많은 전방 압박을 요구하는 그의 전술 특성상 이 4-4-2 포메이션으로 두 줄 압박이 이루어질 것이 유력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전술물 포메이션을 변경하기도 해 4-2-3-1 포메이션을 플랜 B로서 펼칠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이번 대회에서 캐나다는 개최국 자격으로 포트힐에 들어간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였다면 틈틈 자판기, 잘 추져야 닥포스라는 평가가 다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같은 조의 카타르, 스위스 등 나름 해볼만한 상대들이 포진되어 있고 세대 교체로 거듭하며 점점 스쿼드가 좋아지고 있으며 마치 체제하의 2024 코파 아메리카 4강, 2025 골드컵 8강을 달성하는 등 분위기도 좋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 대회에서 캐나다가 사고를 칠 대표적인 닥포스 중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자국에서 열리는 월드컵, 과연 제 예상대로 사고 한번 거하게 칠까요? 이상 캐나다 프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